안녕하세요. 필기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우리 실기 시험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알고리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원래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고요. 너무 잘 안 외워진다 하면은 본 동영상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실기시험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은 파이썬으로 우리 스택과 큐를 구현하는 문제예요. 첫 번째 스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형 자료 구조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파이썬으로 스택을 구현하는 경우에는 리스트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사용을 하고 초기화를 한다는 거는 처음에 나 스택이라는 거를 리스트로 사용할 거야 하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택이라는 데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어사인을 함으로써 이거 지금 비어 리스트구나 하고 알려주고 이제 비어 있는 리스트를 이제 어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스택에 뭐 이렇게 클리어 이런 식으로 써주셨는데 이거는 이미 스택이 있고 그 스택이 있는 데이터를 다 지우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초기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는 처음에 이제 선언을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의 탑의 값을 갖고 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파이썬으로 써야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고 요 탑은 스택에서 이제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위치예요. 가장 마지막 데이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덱싱으로 할 때는 -1이라는 값을 이제 취하게 되면은 마지막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이렇게 스택에 -1을 갖고 와라 하면은 스택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도 마지막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푸시 아이템, 팝 아이템은 푸시 아이템은 아이템을 스택에 넣는 거고 마지막 아이템 하나를 팝을 해서 가지고 와라 이 뜻이거든요. 그럼 먼저 푸시한다는 거는 스택에 추가하는 거니까 우리 리스트에서 추가하는 명령어는 함수는 바로 어펜드였어요. 그래서 어펜드에서 아이템을 넣어라 하면은 이렇게 스택에 데이터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빼게 되면 하나를 가져와라 스택에서 하면은 요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 리스트에서는 이 팝이라고 하는 함수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팝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팝을 부르게 되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택에 팝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데 이러면은 하나 가져온 데이터를 어디에 받아야 되잖아요. 아이템이라는 곳에 받는 거죠. 이게 답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팝하고 아이템. 이렇게 하면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팝은 스택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내가 위치를 지정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탑을 가르치고 있는 데이터를 꺼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아이템을 넣으면은 제대로 동작을 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리스트에서는 저렇게 팝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파라미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요건 아이템이 아니라 뭐 1, 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리스트에 해당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다 주고 그 위치를 삭제해 버리는 그런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택을 구현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이렇게 팝 아무것도 없이 해서 데이터를 받으면 현재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팝돼서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잘 이해해서 외워두시고요. 이제 Q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우리 리스트로 구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collections라는 패키지에 DQ를 활용을 하라고 했고 강의 시간에도 그걸 활용하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초기화를 하려면 이렇게 Q라는 애를 DQ라는 자료 구조를 쓰겠다. 클래스를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줍니다. 아이고 Q가 아니라 DQ죠. 저 위에 해당하는 DQ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거고 이것도 클리어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Q가 DQ가 조금 리스트랑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덱스, 그러니까 리스트 쓰듯이 쓰시면 되는데 프론트와 레어의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지만 쓸 수가 있는데 프론트는 제일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이고 레어가 뒷부분이라서 이렇게 뒤로 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가고 프론트로 나오고 레어로 들어가고 프론트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랑 비슷하게 프론트는 제일 첫 번째 데이터가 바로 프론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Q에 0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프론트를 가지고 온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고요. 레어는 마지막 데이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Q에 우리 스택처럼 -1이라는 이 인덱싱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Q에 inQ라고 하는 거는 Q에 데이터를 넣는 거거든요. DQ는 우리 보시면은 Q에 append라고 리스트랑 똑같은 명령어가 있어요. 함수가. 그래서 append에다가 이렇게 아이템을 넣어라. 그러면 이렇게 레어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Q는 데이터를 빼는 건데 이제 프론트에서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DQ 같은 경우에는 popleft라는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Q에 popLeft 왼쪽에서 하나 가지고 와, 즉 앞에서 하나 가지고 와 이 뜻이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 갖고 온 데이터를 아이템이라는 변수로 받아야 이 아이템을 나중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poplef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셔서 이제 DQ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스택하고 Q 풀어봤고요. 요 애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 외우시고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알고리즘을 더 복잡한 거나 짤 때 스택이나 Q가 필요하다면 여기 있는 요 함수를 활용을 해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리커시브 콜, 가장 기본적인 썸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리커시브 콜이라고 하면은 가장 작은 문제, 베이스 케이스를 먼저 풀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분할하는 거고요. 이거 1부터 5까지 주어진 숫자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는 문제 분할이 자기하고 바로 한 개 작은 것까지의 썸, 이렇게 분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는 1이면은 더 이상 작은 수가 없기 때문에 베이스 케이스가 바로 1일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num이 1이면은 return 1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이 아니면은 이제 분할을 해야 되죠. 자기하고 그 다음에 재기함수니까 sum 자기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sum recursive 해서 여기 num -1 하나 작은 값. 요 그림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있는 걸 똑같이 쓴 거죠. 지금 1일 때는 그냥 1을 리턴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2면은 자기보다 작은 1, 한 개 뺀 거를 다시 똑같이 불러주고 이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답이 되게 됩니다. 다음 4번은 우리 4번은 필기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셨으면은 필기에서도 반대로 냈어요. 그래프를 딕셔너리 자료 구조로 표현한 다음에 그걸 그리라고 했잖아요. 반대예요. 이거는 이 그래프 구조를 보고 딕셔너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딕셔너리면 일단 브레이스로 시작해서 브레이스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키 값하고 밸류로 이루어진 건데 키 값이 우리가 노드 번호예요. 여기 이제 우리 1, 2, 3, 4니까 뭐 그냥 정수형으로 해서 1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결된 애를 이렇게 리스트로 표현을 합니다. 1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는 2번, 3번, 4번 노드예요. 그래서 2, 3, 4 이게 하나의 이제 노드에 연결된 걸 표현한 거고요. 콤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2번에 연결된 거는 콜론 2번에 연결된 건 1번 하나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연결된 건 1번하고 4번만 있어요. 그래서 3번은 1번하고 4번. 그 다음에 우리 4번에 연결된 거는 1번하고 3번. 이렇게 해서 4번에 연결된 거는 1번하고 3번이다. 그래서 끝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브레이스를 여기다가 넣기 좀 그러면은 얘는 이 뒤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닫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앞에 키, 밸류. 근데 이제 연결된 노드가 많으니까 연결된 노드들 여러 개를 리스트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다시 쓰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연결이 되고 2는 1과 연결되어 있고 3은 1과 4랑 연결되어 있고 4는 1과 3이랑 연결되어 있다 하고 브레이스로 닫아주면 이게 바로 딕셔너리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퀵솔트인데요. 퀵솔트는 중요한 게 피봇이라는 이제 기준점을 정한 다음에 그 피봇보다 작은 애는 레프트 리스트에 놓고 피봇보다 큰 숫자는 라이트 리스트에 넣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레프트 리스트를 다시 퀵솔트를 다시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재기함수 말고 여기 리커시브 밑에 소팅 알고리즘에 우리 이 소팅은 고급 정렬에 들어있어요. 여기 퀵 정렬 있죠? 이 중에서도 여기 구현 방식 1번 여기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면 똑같죠? 그래서 기준점을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기준점을 잡고 나머지를 가지고 분할을 시작하는 거예요. 분할은 이 피봇보다 작은 거, 피봇보다 큰 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일단 뒤에다가 if 현재 데이터가 지금 하나씩 가져올 거죠. 데이터 리스트에서. 그럼 데이터가 피봇보다 뭐 작거나 같다가 이제 라이트에 들어가든 레프트에 들어가든 하나로만 정하시면 돼요. 피봇보다 이렇게 작은 경우에 모을 거야. 어떤 거냐면 그 데이터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죠. for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위에 데이터 리스트에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데이터 리스트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리스트를 구성하는데 그냥 무조건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피봇보다 작을 때만 이 리스트에 넣겠어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어려우실 텐데 뭐 그냥 외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서 자꾸 써보시면 돼요. 반대로 밑에는 이제 큰 경우죠. 그래서 얘도 데이터로 구성을 할 건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데이터 리스트에서 가지고 온 거야. 여기 데이터 리스트 어느 경우에만 데이터가 피봇보다 큰 경우에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라이트 리스트가 다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레프트 리스트에도 우리가 퀵소트 다시 재기함수 부릅니다. 리커시브 펑션을 레프트 리스트를 가지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라이트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다시 퀵소트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라이트 리스트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다시 또 피봇보다 작은 수들 다시 또 정렬하고 피봇보다 큰 수들도 정렬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피봇도 결과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피봇을 넣어주는데 이게 지금 퀵소트 결과가 우리가 리스트 타입이에요. 그럼 얘도 리스트니까 이 피봇도 리스트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앞뒤로 이렇게 리스트라는 표시를 붙여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머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퀵솔트는 데이터가 한 개만 있으면 그냥 그 데이터 정렬할 필요 없이 그냥 리턴해 줘.
이제 1개 이상, 2개부터죠. 2개 이상이면은 하나를 기준점으로 잡고 나머지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기준점 피봇보다 작으면 왼쪽 리스트, 피봇보다 크면 오른쪽 리스트에 넣은 다음에 이 레프트 리스트와 라이트 리스트를 다시 정렬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퀵솔트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고 중간에 피봇을 넣어서 하나의 리스트를 완성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리커시브 콜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자꾸 풀어보면 점점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외우시기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 꼭 외워서 제시험 볼 때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블 정렬인데요. 버블 정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 정렬에서 첫 번째에 배웠던 부분이에요. 여기 버블 정렬. 그래서 우선 버블 정렬 보시면은 버블 정렬은 이 그림으로 좀 볼게요. 그림으로 보면은 요 2개를 비교해 가면서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면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한 데이터가 정렬이 되고 두 번째 루프 때는 요 마지막을 빼고 또 비교해 가면서 위로 옆으로 제일 큰 데이터를 보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레인지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해주는 거냐면은 요 i가 1이면은 1일 때 요 마지막 데이터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i가 2일 때는 한 개를 뺀 나머지에까지만 해주고 그래서 여기가 num 데이터에서 i를 뺀 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지금 i라는 애를 끝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i가 0일 때는 끝까지 다 하는 거고 i가 1일 때는 한 개를 뺀 나머지를 하는 거고 i가 2일 때는 2개를 뺀 나머지를 하는 건데 우리가 비교를 j하고 j 플러스 1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num 데이터 마이너스 1까지가 아니라 num 데이터의 마이너스 2까지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j하고 그 다음 거를 비교해 버리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면 수합하는 거죠. 이 수합 코드는 우리 배웠었습니다. J하고 데이터 리스트에 J 플러스 1을 수합을 해주면 이렇게 양쪽 써주고 데이터 리스트에 J 플러스 1을 먼저 써주고 데이터 리스트에 J 이렇게 해주시면 수합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6번까지 풀었어요. 다음은 우리 바이너리 트리의 트래버스 순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 트리 데이터를 찍으라는 게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라는 의미고 우리 순회를 할 때 어느 순서대로 할 거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비선형 자료 구조에 우리 트리 중에서도 이진 트리에 가시면 볼 수가 있어요. 바이너리 트리의 순회 구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오더가 바로 조금 개념을 먼저 알아보면 프리오더는 현재 노드 먼저 그러니까 나 먼저 그리고 서브트리 그 다음에 인오더가 인이잖아요. 중간 그래서 나를 중간에 넣는 거예요. 왼쪽하고 오른쪽 사이에 놓고 하는 거고 포스트 오더가 이제 다 서브트리 먼저 갔다 온 다음에 나를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오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자식들을 프리오더로 다시 부르고 있는데 프리오더니까 나를 먼저 처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프린트 하는 부분이 요 레프트 서브트리, 라이트 서브트리 가기 전인 바로 이 위치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리오더는 밑으로 더 내려가기 전에 서브트리를 가기 전에 여기 전에 하는 게 프리오더예요. 그래서 그 프리오더 트래버스 부르기 전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인오더는 아까 뭐라고 했죠? 인오더는 아까 왼쪽 서브트리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 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레프트, 라이트니까 왼쪽 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간다. 그래서 여기 내가 가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프린트, 트리, 데이터, 엔드는 한 칸 띄고 이렇게 인오더니까 요 레프트로 가는 거랑 라이트로 가는 거에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포스트 오더는 당연히 레프트 먼저 가고 라이트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음에 간 후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오더는 레프트로 라이트로 가기 전에 나를 먼저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프리예요. 먼저 한다. 그리고 이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는 나중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프트랑 라이트 먼저 간 다음에 나를 하는 이런 형태로 사실 이걸 점수를 드리려고 낸 문제였는데 많이들 틀리셨어요.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find 기능인데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왼쪽 서브 트리의 모든 노드는 현재 노드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 트리는 큰 값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만약에 데이터가 커런트 노드보다 작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레프트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 레프트로 가야 돼요? 현재 가리키고 있는 거에 레프트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커런트 노드에 레프트를 가야 됩니다. 요게 지금 우리 그림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 3이라는 1이라는 값을 찾는다 하면은 처음에 커런트 노드가 6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6보다 데이터가 작으니까 1로 가야 되는데 커런트 노드를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가리키고 있는 거에 왼쪽으로 가야 돼. 이 뜻이거든요. 여기에 데이터에 레프트라고 쓰신 분들이 꽤 좀 있었어요. 데이터는 그냥 값이에요. 레프트라는 게 일단 없고요. 그리고 있다고 새로 만든 노드를 좀 안 맞죠? 여기 데이터는 그냥 6 그런 거거든요. 여기 이 데이터랑 값이에요. 그래서 맞지 않고 현재 노드에서 레프트로 더 이동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else니까 작지 않다. 결국 같거나 크다. 근데 갖는 거는 위에서 체크를 했으니까 작거나 크다인데 크면은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특징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노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그거를 다시 커런트 노드에 넣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을 찾아서 왔어. 그럼 여기 6이 커런트 노드고 7이 6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커런트 노드의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 값을 하나씩 이동시켜 주는. 그래서 커런트 노드. 여기 앞에 커런트 노드가 관건이었어요. 다들 그래도 레프트, 라이트는 조금 이해하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그래서 요 부분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우리 중간고사 실기시험 봤던 내용들이고요. 이번에 제 시험을 보는 거는 거의 바꾸지 않았어요. 아마 요 그래프 모양만 바꾸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운다는 게 내가 알아서 푼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해를 하면서 외우셔서 자꾸 여러 문제에 적용을 해봐야 익숙해지는 건데 그냥 외우지도 않고 내가 쓸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알고리즘에서는. 그래서 다 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 시험 때 조금 더 좋은 점수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